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 한국토지신탁인데요. 한국토지신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PF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감사를 실행을 했었는데 위법 행위가 좀 대거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신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부동산 신탁 전업회사이죠. 부동산 신탁 종류에는 이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야관리신탁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이 신탁의 기본 구조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탁의 기본 구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먼저 위탁자가 이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을 해서 신탁을 하고, 이 수탁자 같은 경우는 신탁 재산을 관리 그리고 운용을 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 이것은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재산을 증여하는 이 목적, 그리고 상속, 투자, 특정한 목적 등등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신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토지 신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토지 신탁이라는 것에는 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동산 PF가 뭐냐라고 해본다면,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고 있고, 부동산의 미래 가격이나 사업성을 예측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 지주에게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고요. 이 브릿지론은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본 PF,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를 실행하기 전에 이 시행사는 신탁사에게 이 토지를 위탁 그리고 수탁을 시킵니다. 여기서 신탁회사는 토지를 수탁을 받아서 사업부지 그리고 입지 조사부터 기획, 개발 사업의 집행, 자금 조달, 분양 관리, 운영 등등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뗀 다음에 토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행사는 본 PF라는 것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 본 PF가 나오면 이 브릿지론을 상환시키고 건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탁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시행사나 업체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이 금품을 수취한 갑질과 이 미공개 개발 정보까지 이용을 하면서 갑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답니다. 이 금감원에서 한국토지신탁과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을 감사를 했었는데 적발된 상황이죠. 그리고 대주주와 임원직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상당한 이슈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이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좀 특혜를 누렸던 상황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정부에서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어떠한 이슈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동산 PF 돈 넣는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 당근을 준다라고 하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이 공동융자 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에요.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전략 같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되면서 이 부동산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부동산 신탁사에서 비리들이 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금 부동산 업계는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앞으로 이 정부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일지 이것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이 대주주와 임원직까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주가에는 악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일단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토지신탁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과 2021년 당시에는 부동산 붐이었었죠. 그런데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건설사 PF 문제, 최종적으로 태형 건설 부도까지,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온 이 부동산 PF 비리까지 부동산에 대한 악재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한국 토지 신탁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인 52주 신저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대주주와 임원직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한국토지 신탁에 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슈가 크게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PF, 이 돈 넣는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 당근을 준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고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이 비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토지 신탁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